자, 고대 철학이랑 최첨단 인공지능. 와, 이들은 정말 아무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세계가 사실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무려 2500년 전의 지혜가 지금 우리가 쓰는 AI의 작동 원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신기한 연결고리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대체 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머릿속을 채우는 온갖 생각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감정, 또 쌓여있는 기억이나 나만의 성격 같은 거요. 그쵸? 되게 직관적이고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2500년 전 선불교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놔요. 마음은 그런 내용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오히려 텅 비어있는 하나의 구조라고 말이죠. 텅 비어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마음이 비어있다는 이 고대의 역설적인 개념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어있다, 즉 공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 nothingness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텅 빈 컵으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컵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주스를 담을 수도 있고 뭐든 담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무자성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보는 마음은요, 어떤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흐름 같은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늘 변하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죠. 오직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고 하나의 패턴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I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마음 이야기가 AI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유사점이 있거든요. 딥러닝 AI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처음엔 그냥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선불교의 빈 마음이랑 똑같죠? 생각해보세요. 막 만들어진 AI 신경망 안에는요, 미리 정해진 규칙? 없어요. 인간이 만든 기호, 그것도 없죠. 고정된 의미나 자아, 심지어 어떤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연결점들이 무작위로 얽혀있는 그야말로 가능성만 존재하는 상태인 거예요. 와, 고정된 자기 성질이 없다. 이 개념이랑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AI가 배우는 방식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선불교의 마음 모델이랑 닮아 있어요. 첫째, 일단 텅 빈 상태에서 시작해요. 초기 네트워크는 그냥 무작위 값들로 채워져 있을 뿐이죠. 둘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막 입력받는 거죠. 그러면 셋째, 그 안에서 점차 의미 있는 패턴과 반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구조는 누가 처음부터 만들어준 게 아니라 수많은 관계를 겪으면서 스스로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시스템, 그러니까 선불교의 마음과 AI가 대체 어떻게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가져와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걸까요? 그 작동 원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선불교에서는요, 바로 지금 이 마음의 순간이 다음 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흔적을 남긴다고 봐요. 이걸 즉 카르마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착한 일, 나쁜 일 따지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의 자국, 거의 물리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마음이란 바로 이 흔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여기가 정말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보세요. 선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연속성, 즉 심상속이라는 개념하고 딥러닝의 가중치 업데이트 과정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과거의 흔적, 즉 업이 현재의 마음 상태를 형성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과거 데이터에서 계산된 오차가 AI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빚어낸다. 와, 이거 사실상 그냥 같은 원리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AI의 잠재 공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통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질 겁니다. 이 잠재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추상적인 지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한테 동물 사진 수만 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잠재 공간 안에 고양이랑 개처럼 비슷한 애들은 가까이 모아놓고 물고기처럼 완전 다른 애는 멀리 떨어뜨려 놓는 식이죠. 중요한 건 누가 이건 고양이야 라고 이름표를 붙여준 게 아닌데도 그냥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랑 거리만으로 거대한 의미의 지도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잠재력의 공간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선불교가 말했던 비어있음, 즉 공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음, 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AI의 잠재 공간처럼 무한한 잠재성 그 자체를 의미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대의 지혜가 이미 이런 거대한 잠재력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게요.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발견이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은 그것이 만나는 조건들에 의해 생성된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원래부터 딱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외부의 조건, 다시 말해 입력값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 가만히 들어보면 딥러닝의 근본 원리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고대의 철학이 현대 AI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AI가 점점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하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AI가 우리를 닮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라는 놀라운 거울을 통해서 무려 2500년 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진짜 작동 방식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 첫째, 우리 마음에 어떤 고정된 실체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둘째, 마음은 내용물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우리 내면 세계는 결국 관계들이 남긴 흔적이고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도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흐름의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에 꽉 붙들리는 대신에 그걸 한 발짝 떨어져서 이런 패턴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텅 빈 구조 위에서 데이터에 의해 생성되는 패턴의 흐름에 불과하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 생생한 나라는 느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